오늘 이대 서울병원 심경원 교수님과 함께 중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뭐 사실 중년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숙제 같은 질병인 거죠. 감기요. 나이가 드니까 감기도 나이 값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는 2, 3일이면 애가 나았는데 아주 질긴 네. 심술 맞은 할머니 같은 감기가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네. 이 감기를 어떻게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 약도 먹어봐도 잘 안 나가던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독해졌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더 독해지고 우리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처음 독감 걸린 게 50 딱 되던 해였어요. 50이 넘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바이러스 잘 안 걸리거든요. 딱 50이 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스크로 똘똘 이제 무장했던 이게 해지가 되면서 사실은 면역력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약해져서 요즘 정말 온갖 바이러스를 다 들어오고요. 정말 뭐 스스로 잠깐 걸리고 낫는 경우가 드문데요. 평소에 사실 면역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코로나가 똑같이 걸려도 이렇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갔어요. 근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비만 얘기를 했는데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땐 잘 드셔야 돼요. 이때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감기도 더 쉽게 오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거 결핵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약간 그런 호흡기 질환이 의심된다. 그럴 때 무조건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물도 물론 많이 드셔야 되고 심한 운동은 오히려 피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이고 집에서 그냥 편히 쉬면 7일 만에 낫는다. 네, 맞아요. 라고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 치유로 소멸이 되나요? 바이러스성이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바이러스는 항생제도 잘 듣지 않고 네네. 결국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계속 비염이 있다. 코를 계속 풀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염이 축농증이 되거나 이제 감기로 들어왔는데 내가 면역이 약해서 폐렴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뭐 열이 심하다든지 편도에 통증이 아주 심하다. 아니면 평소에 없던 두통이 있다. 체중이 빠지면서 식욕까지 없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야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증요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뭐 병원마다 가보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은 독감을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라고 그쵸. 생각하는 분도 많잖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독감과 감기요. 네. 독감은 이제 특정 그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죠.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파라인플루엔자. 네. 근데 얘네들이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변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 번 걸렸다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을 해도 사실 걸려요. 걸리는데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하지 않게 넘어가는 연하게.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독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감기보다는. 네. 바이러스 자체가. 근데 제 경우에는 저는 코로나도 걸렸었고 독감도 걸려봤는데 코로나 때는 뭐 그닥 그런 인후통에는 경우 있어요. 없었는데 맞아요.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독감을 걸렸는데요. 와, 또 너무 아팠어요. 아니 독감 약을 안 드셨어요? 독감 여기서 안 맞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좀 무리를 했더니 진짜 이렇게 온 세포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이런 느낌이 뭐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독감이 의심된다. 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빨리 검사를 해서 네. 그 독감은 사실 타미플루 약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훨씬 그 증상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뭐 나중에 폐렴이나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합병증도 감소를 시켜요. 그렇죠. 예, 꼭 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소문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주사를 맞으면 더 빨리 낫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네. 요즘 뭐 병원에서 보통 뭐 감기 감기 하루나 주사 좀 빨리 낫고 싶어서 맞아요. 주사 하나 주세요 뭐 이럴 때가 그 있거든요. 주사라는 게 결국 수분 공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내가 편도가 너무 네, 부어서 예, 삼킬 예. 수가 없다, 먹을 네.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실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잘 드시면 돼요. 비타민 네. 같은 거. 그리고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땀을 빼면 네. 감기가 더 빨리 낫는다. 아니면 호전된다. 그게 살짝 초기에는 네. 땀으로 이제 노폐물이 배출이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조금 높아지고. 네, 문제는 이미 막 열이 나는 상태에서 땀을 빼죠. 탈수가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된 상태에서 땀을 빼는 건 좋지 않고 네. 이제 감기 초기에 살짝 땀을 빼주는 정도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걸리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개인차인가요? 개인차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고 안 걸리는 분도 있고, 이제 네. 걸리더라도 좀 경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예방접종이 또 그 4가지 군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3가지 군만 커버하는데 네. 운이 없어서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대부분 감기에 걸리면 귤 먹어, 뭐 사과 먹어, 네. 비타민 C 먹어. 그쵸, 그쵸. 그래갖고 막 비타민 C도 뭐 1000mg짜리를 몇 개씩 먹고 막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네. 사실 비타민C가 말이 많잖아요. 뭐 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먹을 수 있으면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에는 비타민 함량이 그 약보다 낮더라도 네. C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파이토케미컬이나 다른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데, 만약에 뭐 과일 먹는 게 좀 형편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감기약은 이제 병원에 와서 교수님한테 꼭 처방을 받아서 받는 약 외에도 그냥 뭐 약국은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좀 쉽게 파는 감기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약간 막 감기 좀 쎄한데 그러면 약을 마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좋죠. 우리가 뭐 내성 문제도 그렇지만요. 네. 종합감기약 같은 경우는 보통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종합감기약이니까. 네, 네. 우리가 처방을 받게 되면 내가 뭐 지금 콧물, 코막힘이 심해요 하면 그쪽 부분, 아니면 목이 아파요 하면은 이제 편도선 이제 그쪽. 그런데 이 종합감기약은 요즘 뭐 약간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빵빵하게 열도 안 나는데 해열제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약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뭐 그쵸. 콧물 감기, 맞아요. 목 감기, 뭐 두통, 뭐 발열 다 많은데, 그러면 이게 정말 영유아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네. 100세 어르신까지 다 고통받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기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것만 좀 꾸준히 하십시오. 예. 저도 감기 잘 걸리는데요. 진짜 많은 위안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뭐 성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데, 이제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폐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방치하지 말고 열이 난다 그러면 네. 이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죠. 병원에 가서. 사람에 따라서는 예, 뭐. 기관지가 근데 약하다든지. 결국 이 면역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일상의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네. 요거는 조금 드셔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라는 음식도 있을까요? 드시면요, 생강 같은 거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강. 예, 생강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도 몸의 많이 온도를 올려주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면서 네. 또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뭐 생강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감기 걸렸을 때 네. 그런 성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또 목감기라든지 기침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좀 평소에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생강 말고요. 네. 뭐 또 다른 건 그냥 기본적인 거죠. 뭐 음식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종류, 요즘 뭐 사과가 비싸다고 하는데 네. 굳이 사과 말고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딸기가 생각보다 비타민 C가 많아서 오호.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감기를 왜 걸려? 난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이게 안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런 사람이 걸리면 아주 된통 보상. 네, 좀 박수 칠 일 아닌데 죄송합니다. 평소에, 왜냐하면 감기가 자주 걸리면요, 네. 물론 고통스럽지만 사실 내가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하나 생겼다. 우리가 코로나도 2번, 3번 걸릴수록 그쵸, 뭐 안 그쵸.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네. 증상이 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기가 전혀 안 걸리고 뭐 처음 걸리는 경우가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렇다고 일부러 감기가 걸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제 위생관념은 좀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기가 많이 돌고 이런 계절에는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 착용보다 사실 더 효과적인 건 없거든요. 그것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모든 질병이 면역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뮨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감기에 대해서 뭐 다른 질병보다 네. 감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면역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는 사실 면역세포도 많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면역 체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게 가장 흔한 게 수면 부족이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 면역세포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주무실 때 네.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잠을 밤낮이 바뀌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2-3시간 넘어서 주무신다든지 수면 시간 자체가 뭐 5시간, 6시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정말 크게 떨어져서 젊은 분들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좀 수면 시간 규칙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이 규칙적이면 또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드셔야겠죠. 네. 괜히 또 다이어트 한다고 막 고기 기름진 거 안 먹지 말고 네. 잘 이제 평소에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사실 살도 덜 찌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감기에 덜 걸렸던 거는 정말 열심히 손을 잘 씻고 그렇죠. 마스크. 마스크하고.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딱 벗자마자 네. 온갖 바이러스, 그냥 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으키는 네. 바이러스가 다 들어오면서 네. 사실 한동안 고생했잖아요. 몇 달 그러니까요. 동안 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더 호흡기 네. 질환 많이 앓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위험한 건 차단을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맞아요. 황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마스크 착용.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그렇다고 이제 과식이나 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일도 챙겨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하루 네. 종일 밖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럴 때 뭐 적절한 비타민 B나 C 종류 이런 이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네. 아, 난 운동할 시간 없다. 그럼 계단 운동 사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무산소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밤낮 기온차가 심하다. 그럼 얇은 옷을 좀 여러 개 입어서 좀 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체온도 늘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 심경원 교수님과 우리 생활 아주 밀접한 비만 그리고 이제 감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심 교수님과 나온 정보들이 유익했다,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필수 매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